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들에게 여행하고 온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는 기자들에게 여행하고 돌아오는 분들인데 특별하게 사과할 일은이라면서 귀국하면 뭔 얘기를 했는지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당의 당 대표가 여행하고 왔다. 자, 회의하러 간다고 하기에는 아무런 알맹이가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분들이 중국에서 카메라 앞에 보였던 어색한 표정들, 교민 간담회 한다면서 한 10여 명 앞에 두고 상당히 쑥스러워하던 모습들을 기억을 합니다. 자, 한편 중국 측 인사들은 왜 이 6명의 의원들이 중국 측 인사들과의 회의를 한 내용을 공개했는지, 또 이렇게 왜곡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발언 내용은 뭔가 하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북한으로 돌아가서 북한과 손잡고 조중혁명으로 회귀할 것이다 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더민주당 의원의 어떤 전언에 대해서 중국 측은 발언의 진위가 왜곡됐다면서 더민주당 의원단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중당의 일원인 신동건 의원은 중국 싱크탱크인 판구연구소 주최의 토론회에 참석한 뒤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중국이 북한과 다시 혈맹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중국 측이 발언했다고 전했는데, 이 발언은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공조에 균열이 가할 수 있다는 경고이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어서 국내 언론의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의 항의는 이날 저녁 TV 뉴스가 이 내용을 방영한 직후에 나왔는데요. 이 왕룽 베이징대 부교수금 판구연구소 비서장은 방중단의 대표격인 김영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 정부가 조중동맹 복원으로 맞설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왕 교수는 토론회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놓고 공개한 측면에 대해서도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발언의 당사자인 신 의원은 10일 중국 전문가에게 만약 제재를 하면 어떤 제재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한국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조중관계가 혈맹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겠냐라고 답해서 그 얘기를 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토론회 석상에서 신냉전 구도, 다시 말해 북중러와 한미 1위 대결하는 구도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발언을 중국 측이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통역을 맡았던 김진호 당국대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 측 발언자가 조중혁명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 사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비공개 회의라서 웃으며 한 말이지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발언을 놓고 서로 다르게 이해한 듯하다라고 통역한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자, 중국 측은 신냉전 구도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국 측은 이를 조중혁명이 복원될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신냉전 구도로 회귀하는 것과 조중혁명이 복원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그 차이를 간과했다는 겁니다. 신 의원이 특파원단에 전한 발언은 중국의 사드 반대나 우려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느꼈다는 점을 강조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또 다른 의원은 중국이 사드에 공포를 갖고 있더라라고 전했는데요. 신 의원은 황교안 총리가 6월 말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이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한국이 책임져야만 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중국 측의 항의 사실이 정치권에 알려지다 또 시끄러웠는데요. 원래 중국의 수법은 빤합니다. 어떻게 빤하냐? 한국 측에 자기들을 편들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대주의자들이 온다니까 얘들한테 나중에 책임지지 않을 말,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썩 흘립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중국이 한국에 협박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한국 측에 더 강하게 전해야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성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6명의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이 한 말을 좀 더 분을 바르고 화장을 시켜서 세게 한국 측에 이야기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 6명은 이미 비행기 타기도 전에 자신들이 중국 가는 문제가 이거 잘못됐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물리게 되면 쪼다가 되니까 물리지도 못하고 가나마나한 의미 없는 중국형을 했습니다. 짜장면 먹은 게 남았을지 몰라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행동이 조금이라도 합리성을 가지려면 한국은 별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보복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중국의 보복 강도는 엄청나게 예상보다 세고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완전히 복원하려고 하더라, 사드를 배치하면. 이렇게 말해야 우리가 가서 그걸 갖다가 좀 달래고 또 그런 정보도 해왔다, 이렇게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 명분 때문에 중국이 썩 흘린 미끼를 확 물은 겁니다. 중국은 물러서 그걸 이 사람들 입을 통해서 한국의 언론에다 공개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라고 부인해야죠. 왜? 그렇게 공개되게 한 게 성공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왜곡되게 알려줬고 안 알리기로 해놓고 왜 알렸냐? 딱 그렇게 중국은 나가겠죠. 자, 비공식적인 데서 정부 관계자도 아닌 일개 연구진이 그런 어떤 이 애매하게 한 말을 한국 측이 확대 해석해서 그 말을 했다고 딱 치고 빠지는 겁니다. 중국 측은 목적 달성을 한 겁니다. 이 쪼다 같은 방중 의원 6명은 중국 측에 걸려들어서 미끼를 던지는 대로 물어가지고 떠들어댔습니다. 왜? 저들 입장을 합리화시키려고요. 처음부터 가면 그렇게 되게끔 돼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출근하는데요. 길거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강대국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 사드는 미국의 중국 견제 수단입니다. 사드로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 읽어보면 북한이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 데다가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 방어 시스템으로는 별다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이 배포한 사람은 사드 배치 철회 서명운동, 사드 반대 범국민 행동이라고 합니다. 8월 14일 광복절 전날 오후 7시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한 겁니다. 미국은 웃고 국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하고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45%, 600만 명이 중국인이고 중국 자본이 보유한 한국 채권 규모가 17조 원, 18.1%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23,000명이다. 23,000개다. 중국이 제재하면 한국 경제는 치명상이다. 중국 청도시가 돌연 청도 맥주 축제에 대구시의 참가를 거부했다. 그래서 경제 보복의 조짐이 나오고 있다. 중러 군사조치 한반도를 화약고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균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사정 거리가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에까지 이르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 지역에 러시아가 배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뿌리고 다니는 인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말이 안 됩니다. 말로 가지고 해결될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미 좀비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좀비가 된 사람은 사람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살도 휘어지고 뼈가 드러나는 사람이 사람이 돼봤자 꼴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그냥 이 좀비로 살도록 놔둬야 되는데요. 문제는
점점 건강한 사람을 물어가지고 더 좀비로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 사회의 모든 사회적 불만들이요, 이런 사드라는 요소에 의해서 한마디로 좀비에 물리는 것처럼 내가 이 정권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권이 사드를 배치해? 그렇다면 사드도 틀렸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상 사드를 가장 잘 막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드를 문제로 주한미군의 지휘 전시작전권 MD까지 저는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안보를 근거로 정치권을 완전히 갈라세워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 썼던 말, 대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대못을 박아야 앞으로 이 땅의 안보는 영원히 안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용기가 없는지 후유증을 걱정하는지 안 할 겁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을 포기시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드는 친미 친중 태길이 아닌 죽느냐 사느냐 문제,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한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가 한국에 사드를 불러들였다. 중국을 짝사랑한 한국인, 한중관계의 실체를 똑바로 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전영우 이 개군 논설위원은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분이죠. 이 육자회담 대표라든지 이런 고위직을 많이 맡았습니다. 자,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을 넘어서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사안임은 맞지만은 대한민국이 사드를 대해야 될 본질은 단순하다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어디에 서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실존하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책을 강구하는 거답니다. 그러면 그런 노력이 일단 전제되지 않고 그냥 미리 포기해버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사드가 실효성이 있니 없니를 가지고 김정은의 자비나 판단에만 이 나라의 이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의 위세와 급박에 자주 독립국가로 남을 거냐, 안 그러면 대국의 신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주권과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속국으로 돌아갈 거냐, 선택할 시점이라는 거죠. 자, 밥벌이에 지장이 있을까봐 생명과 안전을 포기할 것이냐,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조금은 생기더라도 생존부터 도모할 것이냐, 우리끼리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할 만큼 한가한 상태인가 하는 겁니다. 자, 사드가 군사적으로 중국에 해를 끼칠 수 없는데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불쾌하다는 겁니다. 자, 중국의 외교 안보의 목표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막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이런 목표 달성에 희망을 품고 한국을 친중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까지 갔습니다. 이건 제 말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뜻대로 막판에 호락호락 안 넘어가니까 괘씸하고 허탈할 겁니다. 그래서 이 또 미국의 사드 배치가 한국에 이어지면 이것이 한미일 간의 미사일 방어망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동북아 패권 구축이 장애를 받을까봐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중국의 대북 정책이 갖고 온 자업자득인 거죠. 사드를 불러들인 원흉은 북한의 핵무장이고 북한의 체제의 안정을 비핵화보다 중시한 중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를 실패하게 한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이 같은 결정은 체제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제재를 가하겠다는 사실상 북한이 안심하고 핵무장을 하도록 방조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런데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자구책을 시비를 걸 자격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게 이런 중국의 시비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드러난 것은, 더 심각한 것은 이 중국의 저희도 엄용스럽지만은 중국에 대한 짝사랑을 하는 한국의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중국이 원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우리 주권 포기라면 그런 거는 연연해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동반관계를 가질 필요도 없죠. 자,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보면 결국 한중 간에 상충되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드를 먼저 포기한다고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갖다가 북한 팔목을 분질러서라도 관철시킬 가능성은 없다라는 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재도 잘 안 하겠죠. 결국 북한이 결사 반대하는 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무장보다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더 큰 해악이 된다면 중국은 오히려 사드 철수를 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제거하는 데 나서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부분도 감수를 해야 되겠지요. 결국 사드 배치는 중국의 그 원인 의미를 해소하거나 사드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선택밖에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칼럼의 끝은 우리가 중국에 가지고 있는 모화사상, 즉 사대주의 사상의 DNA가 오늘날 결국 중국에 놀아나는 이 꼴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요, 야당, 진보, 종북 세력이 민족주의로 자신들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NL 노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민족해방.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대한민국 이들을 보면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이들의 사고가 중국의 식민지에 살고 있습니까? 저들이 정작 중국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이 진보고 한마디로 좌파입니까? 이건 거의 쓰레기들이죠. 저는 중국의 협박, 중국의 경제 보복, 그 다음에 중국을 거슬리면 안 된다. 동북아시아의 정세 균형을 깬다. 우리는 중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헛소리를 하는 자들에게 한마디로 한국의 이 멍청하고 무능력하고 부패한 보수가 그걸 한 방에 깨부수지 못하고 이렇게 빌빌 싸고 있는 것 자체도 화가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뼛속까지 박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전자파 하나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드 배치를 놓고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저렇게 야당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역 이기주의로 박 대통령 뽑았고 이제는 지역에 좀 손해가 오는 것 같으니까 그 지역 이기주의가 역으로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쪽으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이나 지역 갈등의 실체가 이토록 동네 이기주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이득이 되니까 지역 감정에 국민들이 가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전국민적 반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 보수고 보수라서 이 정권을 밀었고, 그렇다면 이 정권이 보수로서 잘못할 때는 비판을 해야 되고 보수로서 잘할 때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 하자라고 해야죠. 자, 정말 한심한 일들입니다. 오늘날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앞잡이에 불과하고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기득권적, 이기적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래놓고 겉으로 여기에 진보니 보수니 좌니 우니를 색깔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왜 이런 노릇들을, 한심한 노릇을 한방에 깨부수는 카드를 던지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질질 끌고 가서 내년 대선에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사드 문제를 계기로요, 저는 안보 이슈 전체를 엮어서 국민투표에 붙이기를 바랍니다.